윤석열 수사가 잘못됐다면 본인이 검찰총장 임명을 잘못한 걸로 인정하는 보복 인사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자, 안녕하시지 못하지요. 정말 오늘은 모든 사람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후 7시 30분에 검찰에 대한 전격적인 인사를 했는데 이것은 인사가 아니고 대학살이다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나라가 온통 이 문제로 많은 분들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만난 분들이 물론 뭐 보수적인 사람도 있고 진보적인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 일성이 이겁니다. 해도 너무하다. 이럴 줄은 몰랐다.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인사 내용은 좀 이따 알려드리겠지만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가 문제가 있어서 참모들을 바꾼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바꿀 것이다. 아니면 바꾸더라도 좀 시간을 갖고 인사 시기가 보통 3월이잖아요. 그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모든 국민의 생각에 반대로 윤석열을 바치고 있는 참모들 모두 깡그리 지방으로 자천했습니다. 이것을 대학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한마디로 나라를 어떻게 끌어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뉴스장터도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지역의 어떤 반응을 좀 전달하고자 합니다. 더 얘기할 거 없습니다. 너무하다. 이럴 수는 없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지금 정부가 구리는 게 있는 거 아닌가? 또 일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부가 다음 정권 하에서 또다시 박근혜 이명박 꼴이 되는 거 아니냐. 대통령도 안전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없는 인사가 벌어진 겁니다.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지금 온통 국민들의 관심은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행보를 보일까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죠. 사표를 내던지고 나가느냐, 아니면 끝까지 이것을 끌고 가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분석은 이렇습니다. 끝까지 수사를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버텨서 그동안 해왔던 수사를 지속적으로 끌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를 떠받치는 참모들을 모두 지방으로 자천된 상황에서 수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일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지금 예를 들어서 강력부장이죠. 반부패 강력부장, 그리고 공공수사부장, 그리고 서울지검장, 중앙지검장, 이렇게 핵심 참모들인데 핵심 참모들에게 보고를 받지 않고 수사검사에게 직접 보고를 받아서 그동안 해왔던 수사를 그 기조대로 밀어붙여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일단 아까 얘기한 대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강력부, 그리고 공공수사부 이 세 가지 핵심 부서의 검사장들을 인사를 했는데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는 지금 중간 간부에 대한 인사가 또 남아 있습니다. 1차장, 2차장, 3차장. 이 중간 간부까지 인사를 하게 되면 조직 생리상 검사가, 부장검사나 검사가 검찰총장에게 집보하는 건 사실 검찰 조직상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은 무력화되고 허수아비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부 정치권이나 이걸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사표를 내고 던지면 지금 이 정부가 바라는 바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버텨야 된다는 감정적 느낌으로 이것을 검찰총장이 끝까지 수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검찰 조직상에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간에 엄청난 분란과 이런 것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온통 뉴스는 자 보시겠습니다. 이 문제로 포탈 뉴스는 가득 찹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눈길을 끄는 게 이겁니다. 전직 검찰총장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평을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준규 전 검찰총장인데요. 국민을 우습게 본 것이다. 이렇게 카톡에 SNS에 올렸는데 페이스북에 올린 걸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대한민국이 맞는지요?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요? 어제 검찰 인사를 보면서 해외 토픽을 보는 듯한 기분입니다. 개도국이나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50년을 뒤로 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민주화 세력이 민주주의를 망가뜨리고 있군요. 무서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군요.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한심한 생각에 아침에 글을 올립니다. 전직 김준규 검찰총장의 논평입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자, 이 밑에 박민식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전에 전 의원이네요. 박민식 자유한국당 전 의원인데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팀을 싸그리 잘라냈구만요. 이 정부 사람들 대단합니다. 체면이고 나발이고 법이고 관행이고 다 개무시하고 말 안 듣는 검사들은 전부 쳐냅니다. 이 사람들에게 말이 안 통합니다. 국민의 몽둥이가 필요할 뿐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붕괴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참 이거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 포털에 나온 뉴스의 제목만 봐도 그렇습니다. 자, 오늘 추미애 장관이 법사위에 출석을 했습니다. 9일. 근데 추미애 장관 얘기는 6시간을 기다리며 배려했는데 검찰총장이 자기의 명령을 거역했다. 요번에 인사 단행하는 과정의 절차의 문제, 절차의 불법성에 대해서 본인은 충분히 기다렸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를 거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얘기한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어제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30분 전에 검찰총장을 불렀다고 합니다. 인사를 다 만들어 놓고 이걸 한번 봐라 이렇게 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다 만들어 놓고 한번 보라고 하면 어떻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가. 이미 다 만들어진 인사를 통보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검찰총장의 법적 권한을 제한했기 때문에 거부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은 충분히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반대의 상황으로 지금 의견이 충돌되고 있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이 나라의 법 질서를 지켜야 될 두 쌍두마차가 서로 똑같은 사안을 놓고 정반대의 의견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합법적으로 했다. 한 사람은 불법이다. 법을 지켜야 될 두 수장이 한 사람은 합법적이다. 한 사람은 불법이다. 법 절차를 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지금 법 질서를 위반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민들은 현 정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의견을 배제한 법 절차를 무시한 거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 분노는 현 정부에 지금 돌아가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남아 있을까요? 아니면 박차고 나갈까요? 지금 현 정부가 바라는 거는 지금 검찰총장이 임기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쫓기는 어려우니까 이 상황에서 사표를 내고 나가길 바라니까 많은 분노하는 그 국민들은 나가면 안 된다. 끝까지 저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총장이 사표를 던지고 나갈 것인지. 저는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 상황에서 수사 못합니다. 지금 세 가지 수사가 있지 않습니까? 조국 수사, 그리고 유재수 씨 감찰 무마 사건 수사, 그리고 중요한 울산시장 청와대 선거 개입 수사. 이것이 지금 계속 올라가서 비서실장, 임종석 비서실장까지도 지금 소환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인사를 단행한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모두 칼자를 뺏은 겁니다. 이건 뭐 누가 봐도 직권 남용성 인사다, 보복 인사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눈길을 끄는 부분은 뭐냐면 직권 남용 혐의로 구속됐던 안태근 전 검찰국장 있죠? 서지현 검사를 희롱하고 좌천 인사를 보내서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돼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 대해서 오늘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석방을 했습니다. 이게 좀 오비일학이지만 대법원 판결이 어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니지만은 어제 검찰 인사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의 말하자면 안태근 검찰국장이 직권남용 혐의 인사를 통한 좌천성 인사가 직권남용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 지금 법무부 장관은 당연히 직권남용입니다. 근데 이걸 대법원이 아니다, 직권남용 아니다, 무죄다, 이런 취지로 해서 다시 파기환송이 됐고 무죄 취지이기 때문에 안태근 전 검찰국장을 석방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오비일학인지 지금 대법원도 정부의 입김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나라를 소통하고 통합해야 될 현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를 진영으로, 진보와 보수로 쫙 갈라놓더니 이제는 본인이 칭찬하고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 해서 수사를 했더니 지금 그 화살이 청와대 쪽으로 가니까 너희들이 적폐 수사를 하고 있다 라는 이유로 지금 윤석열 사단을 지금 해체시키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저도 문재인 대통령을 찍은 사람의 한 사람으로 지금 이 문재인 정부의 이런 행태를 나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한심하다고 얘기해야 되나? 아니면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 정국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가 지금 휴전 상태인데 지금 대한민국은 현 정부와 검찰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형 미사일을 지금 쐈습니다. 검찰이 어떻게 대응할지. 일부에서는 자천성 인사를 한 사람과
그리고 이 수사 이번 1년에 3개의 수사를 담당했던 중간 간부, 검사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모두가 집단 사표를 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사표를 검찰총장 혼자 내서는 이 게임은 검찰총장이 지는 겁니다. 지금 현 정부, 이 정권, 문재인 정권이 바라는 쪽으로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인사에 대해 불만이 있고 반발을 한다면 개인적 행동보다는 집단적 행동으로 가야 나름대로 인사의 보복 인사의 부당성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앞으로 엄청난 분란은 계속될 것 같고 국민들은 이걸 지켜보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안보, 외교 모든 게 지금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나라 살림을 이끌어야 될 이런 정부가 본인이 원해서 칭찬했던 검찰총장이 수사를 하니까 다시 이 검찰총장이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자른다면 이 문제에 모든 책임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사를 잘못한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국을 임명하지 말아야 된다는 여론 속에서 조국을 임명했다가 분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해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 해서 했는데 다시 윤석열을 치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런 결정을 한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아니겠습니까? 인사를 잘못한 거예요. 본인이 이런 뜻이 아니었다면은 조국도 인사하지 말았어야 되고 윤석열도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하지 말았어야지. 본인이 하고 본인 인사가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꼴이 된 겁니다. 윤석열 수사가 잘못됐다면 본인이 검찰총장 임명을 잘못한 걸로 인정하는 보복 인사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당분간 나라를 뒤흔들고 나라가 가야 할 경제, 안보, 외교 이런 부분을 제껴놓고 국민들은 불안하게 법무부, 현 정부와 검찰의 싸움 구경을 해야 되는 슬픈 현실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뉴스장터가 검찰의 대학살에 대해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얘기가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